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오늘은 월가는 파멸적인 빅 이벤트를 기다린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나오는 뉴스들을 보시면 월가 쪽에서 그렇게 막 좋은 뉴스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다들 걱정은 하고 있어요. 근데 걱정의 벽을 타고 지금 랠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전형적인 베어마켓 랠리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월가에서는 어떤 빅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느냐. 물론 여기 제로엣지에서 가져온 거지만 제로엣지 외에도 다른 여러 기사들을 보면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이미 파멸적인 정서가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마치 계시록처럼 이렇게 변하면서 상업용 부동산의 충격파를 기다리면서 고통을 수반한 거래가 지금 증가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 불안불안한 거예요. 상업용 부동산이 언제 터질지. 하지만 확신은 있는 거예요. 상업용 부동산이 굉장히 큰 신용 리스크를 만들어낼 거다. 그래서 거의 뭐 확신에 찬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두려운 요소잖아요. 그런 두려운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안불안하게 고통을 머금고 거래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2분기에 리세션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형식의 고통을 수반한 거래가 더 증가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조만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단기 랠리가 또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월가 분위기는 이렇고요. 근데 월가 분위기만 이러냐? 추가적으로는 이제 투자 대가 중에 한 명,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저번 FOMC 의사록이 발표되는 날 3시간 정도의 긴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그때 워렌 버핏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를 했고, 실제로 워렌 버핏은 상업용 부동산 말고 그 SVB 사태가 있었잖아요. 이 사태 때문에 이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은행주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반등을 이용해서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제외한 모든 은행주는 거의 다 처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보면은 US 뱅크 오브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JP 모건 이런 대형 은행 주식까지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이게 분명히 터질 거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리스크를 최대한 낮추고 있는 거예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은행 주식을 다 처분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현금화한 거잖아요. 그래서 워렌 버핏도 지금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은행 사태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이랑 같이 맞물리면서 복합적인 큰 위기를 만들어낼 때 그때 이 현금을 가지고 알짜배기 은행 주식을 다시 인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뭐 주식 투자가 아니고 아마 은행을 인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를 기다리기 위한 어떤 이제 현금화 이거를 진행을 했다. 그래서 워렌 버핏 입장에서도 결과적으로 이 은행이가 큰 문제를 만들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FOMC 의사록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눈에 띄었던 단어가 마일드 리세션이었을 겁니다. 일단 1월달 FOMC까지만 해도 연준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연착륙을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FOMC 의사록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마일드 리세션으로. 지금 요 레파토리도 2008년 금융위기 일어나기 전이랑 굉장히 똑같습니다. 그때 당시에서도 제가 저번에 한번 그때 당시 페드의 어떤 발언들을 인용을 했었잖아요. 2007년 때는 리세션에 관련된 리세션을 예상한다. 이런 식으로 버냉키 의장이 얘기를 했던 거를 스크랩 했던 거를 올려드렸는데 2008년 상반기에는 이 멘트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과 똑같이 마일드 리세션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반기에 뻥 터졌죠. 지금 그 루트로 비슷하게 가고 있는 느낌이 살짝 듭니다. 어쨌든 뭐 은행 리스크가 다시 한번 상업용 부동산에 엮이면서 크게 터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2008년에 했던 그 레파토리가 또 다시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더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작년 4분기부터 그리고 올해 1분기 이때 정부 쪽에서 돈을 좀 많이 풀었거든요. 이제 소위 말하는 마통 이거를 이제 한도치 내에 그냥 최대로 끌어당겨서 4분기에 다
털어서 다 썼고, 그리고 1분기 때도 좀 과하게 땡겨서 썼어요. 뭐 은행 사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좀 과하게 사용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지금 TJ 상태를 보면은 이제 맛통이 이제 거의 다 올인하기 직전입니다. 거의 꽉 찼어요. 이제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데이터가 4월 14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오차 범위는 뭐 그렇게 크게 나진 않을 거예요. 이제 지금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쓸 수 있는 그 한도가 요 정도밖에 이제 안 남은 겁니다. 거의 다 땡겨 썼어요, 이제. 그래서 정부 부채 한도에 대한 이슈가 아마 본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지금 뭐 얼마 안 남았거든요. 아마 2분기 내로 이거는 다 쓸 것 같은데, 2분기 중에서도 5월달 안으로 그냥 다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제 6월달에 정부 부채 한도, 이 이슈가 수면 위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고, 재수없게도 만약에 이 이슈랑 상업용 부동산이랑,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이 은행권을 흔들면서 다시 한번 중소형 은행권 이쪽 리스크를 다 같이 흔들어 버린다. 그럼 이게 복합 위기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정부 쪽에서도 이제 한도치까지 거의 다 끌어당겨 썼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는 그래도 정부발 유동성 유입이 있었는데, 이게 또 증시를 들어 올리는데 좀 많은 영향을 미쳤거든요. 왜냐면 이제 금융 컨디션을 완화시킨 그런 아주 핵심적인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 실탄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주식시장이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 이슈가 뭐 지금 당장 나와도 할 말이 없어요. 요 TJ 계정 상태를 보면.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도 이제 우리는 좀 눈을 돌려서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 예산안을 보니까 지금 CBO에서 예측해 놓은 거를 보면은 2023년에 적자 규모가 1조 4천억 달러 정도 이렇게 좀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1분기까지 이미 적자를 1조 2천억 가까이 이미 이렇게 발생을 시켰어요. 그러면 지금 뭐 별로 안 남은 거잖아요. 이제 끌어당겨 쓸 수 있는 여력도 요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CBO 입장에서는. 그래서 올해도 이만큼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되고 계속 늘어나요. 당분간 쭉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높잖아요. 그러면 정부 단에서도 이자 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뭐 정부뿐만이 아니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채권 금리가 내려가길 바라야 됩니다. 그럼 채권 금리가 내려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세션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잖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인위적으로 금리를 내렸다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아예 망하는 거예요. 미국이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럼 결과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어디 하나 제발 터져라 지금 기도하고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 본국이 아니라 다른 어딘가에서 좀 뭔가 크게 터지는 그런 것들을 좀 바라고 있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다가 정령 터지지 않는다, 이런 낌새가 보인다라고 한다면 뭐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뭔가 좀 터트려야 되지 않을까. 이 상태로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미국의 그 정부 부채를 이렇게 좀 가만히 두다가는 뭔가 좀 신뢰도 하락? 그러면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 하락에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달러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분명히 바라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전반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정부 쪽에서도 이제 거의 목에 찼고 더 이상 끌어당겨 쓸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 적자 규모도 올해 이거
왠지 넘길 것 같거든요. 또다시 수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공화당 쪽에서는 정부 부채 한도 협상을 잘 해주지 않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지금 미국 CDS 프리미엄이 지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 때도 이런 이슈가 있었고 2014년 때도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때도 그랬고 그리고 2021년 때도 그랬고 근데 그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로 지금 CDS 프리미엄이 쭉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그리고 공화당 입장에서도 우리가 민주당 입장만 볼 게 아니라 흔히들 그렇잖아요. 정부에서 분명히 뭔가 터지려고 하면 다 막아줄 거다. 근데 공화당 입장에서 보자고요. 공화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싶어 할까요? 제발 터져라, 터져라 이러고 있겠죠. 그래야 내년 선거에서 유리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의 어떤 그 정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무조건 막아줄 거다라는 생각을 너무 한쪽에서만 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당연히 정부 쪽에서는 최대한 선거 전에는 터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긴 하겠죠. 근데 공화당 입장에서는 반대로 어떻게 해서든 터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싸우는 거죠. 양쪽에서. 힘겨루기를 계속 하다가 어느 중간 지점에서 빵 하고 터지겠죠. 근데 그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정부가 막아줄 거니까 선거 전까지는 안전해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른다. 항상 대비해 놓자. 이런 마인드로 시장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급된 내용을 보면은 일단 은행 쪽 리스크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그 다음에 정부 부채 한도 이런 것들이 좀 깔려 있죠. 수면 밑으로 깔려 있는데 수면 위로 막 조금씩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시기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CBO 쪽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2년 5월 달에 예상했던 2032년까지의 예산안 그리고 지금 올해 초에 넘어와서 다시 2032년까지 예산안을 비교를 해보니까 20%가 늘었어요.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주요 이슈를 보면은 이제 경제 전망이 좀 바뀐 거죠. 여기는 인플레이션 이슈, 즉 이자 부담 비용이 훨씬 더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줄이고 싶어 할 거예요. 지금 이대로는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표출될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시장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월가 분위기에서는 뭔가 큰 거 하나 터지긴 터질 건데 실제로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큰 이슈가 터질 때 그러면 지수가 확 빠질 거 아니에요. 거의 패닉셀처럼 빠질 거예요. 이런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를 이제 기다려서 좀 싸게 왕창 매수하려는 그런 심리가 좀 깔려 있는 것 같다. 어쨌든 월가에서는 이런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기업의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일단 지금 이런 이슈가 터지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도 S&P 500의 EPS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하향 중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거는 4월 달에 들어와서도 EPS가 반등을 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현재 지금 진행 중인 EPS예요. 이거는 지금 미국의 경기 전망을 보면은 내년 1분기, 최소한 내년 1분기까지도 굉장히 안 좋을 거거든요. 그러면 EPS는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 전망치를 보니까 이익률을 보더라도 4분기까지 계속 하락하는 걸로 나옵니다. 2023년 4분기까지 계속 하락한다. 근데 여기에 있는 모든 계산에는 경착륙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은행발 리스크, 상업용 부동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전망치예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포함된다, 그러면 이런 게 터지는 거죠.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왜냐면 이때도 연착륙, 그리고 2008년 초반에 넘어와서 마일드 리세션, 이거 외쳤거든요. 그러다가 뻥 하고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위험이 하반기에 언제든 또는 하반기가 아니더라도
뭐 연말이나 내년 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잘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미국의 은행권들을 보면은 뭐 중소은행, 대형은행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이제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뭐 대출을 쉽게 해줄 수가 없겠죠. 대출 요건이 점점 더 까다로워질 거고 하반기로 넘어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타이트해질 거기 때문에 좀 자금 경색 이슈 이런 것들도 충분히 터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다 하반기에 다 겹쳤잖아요. 상업용 부동산 이슈도 그렇고 정부 부채 한도 이슈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렇다 보니까 뭐 대출 여건들 이런 것들도 다 종합을 해봤을 때 이제 뭐라도 하나 터지면은 그냥 신용 경색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지금 어쨌든 수면 아래에 지금 계속 깔려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일단 상반기까지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투자에 임하시되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투자를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바라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무언가 터지게 되면은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로 넘어가도록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그런 일들이 나왔을 때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당장 뭐 언제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이런 걸 굳이 예상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체크를 하면서 저도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과 공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